낭만 청춘의 이야기 황금빛 팝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서울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 3층의 한 방에서 7순이 넘은 김노인은 절망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초연금 30만원과 냉장고 속에 불어터진 라면 수프처럼 낡고 초라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중견기업의 과장이었지만 이제 그는 가족의 개조차 버림받은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김노인은 배고픔에 시달리다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아들 수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집에는 손님이 있다지만 혹시나 잠깐이라도 만나 밥 한 끼를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에 그는 결국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와 아들 수철은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 척하며 외면했습니다. 치킨 냄새가 가득한 집에서 쫓겨난 김노인은 배고픔보다 더 큰 수치심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김노인의 집으로 찾아온 한 변호사. 그는 김노인의 전 직장 후배 김태우가 남긴 거액의 유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남 서초구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8억 원. 30년 전 김노인이 결혼 자금이 부족했던 후배에게 베풀었던 500만원의 작은 선행이 황금빛 보상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김노인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한 달 만에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 부부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돈이 생기자 갑자기 효자가 된 아들의 모습에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한 달 뒤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아들 부부가 무릎을 꿇고 찾아온 것입니다. 김노인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자신이 겪었던 굶주림과 모욕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흐느낌. 폭수를 마친 김노인은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황금빛으로 가득 찬 그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나간 한강 둔치에서 김노인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컵라면을 먹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김노인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따뜻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이 누군가를 돕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동네 복지관을 찾아가 무료 급식소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수철의 팝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 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수철의 팝상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서영과 딸 예지. 이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 따뜻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 후 한강 둔치 봉사활동에서 김노인은 다시 아들 부부를 만났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도시락 하나에 연연하는 그들의 모습에 김노인은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예지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조용히 도시락 2개를 건넸습니다. 아들 부부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예지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폭수와 증오가 아닌 나눔과 사랑으로 채워진 그의 삶은 이미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황금빛 팝상은
그를 배신했던 아들에게 복수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한 가족을 찾아주는 선물이었습니다.